유나야, 오늘은 며칠이지? 정답 9월 5일 화학 수업인데요. 우리 화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분명히 1단원입니다. 여기서 지고 가면 이제 이길 단원이 별로 없어. 없다고 보면 돼. 물론 얘기는 했지만은 2, 3단원은 성실하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무조건. 많이 힘들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또 4단원에서 한번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 4단원 위기를 해결하는 태도는 1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비슷해. 물어보는 어떤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방법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 과정의 노력 뭐 이런 게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근데 4단원보다 1단원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통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잘 극복해 나가면 따뜻한 겨울방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은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몰라. 학교 시험에서 한 20개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게. 왜냐하면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 전형적인 게 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금 생각해야 되고 어떤 쟁점이 있는 어떤 문제인데 많이 나온 거야.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줬던 자료하고 이거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두 자료만 공부해도 수능에서도 점수를 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마찬가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절대 버리지 마. 알겠지? 버리지 말고 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자기가 정리를 한다라는 각오로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였지. 이 6문제는 기억에 의존하면 되는 건데 좀 정리가 돼 있어야겠지, 그지?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요거도 답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볼게요. 1번. 다음은 탄소화물 X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탄소화물이 뭔데? 그것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결합하고 있으면 다 탄소화물이야. 이 탄소화물을 쌤이 이제 고등학생일 때 뭐라고 했냐면 유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유기물. 지금도 유기물이라는 말 쓰죠. 그지? 그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물질, 이걸 유기물이라 하고, 근데 그 유기물은 대부분 탄소화물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탄소화물하고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있었지. 그게 뭐니?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탄화수소, 그지? 탄화수소는 탄소화된 수소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그리고 또 뭐? 탄수화물이 있었다고 했지, 그지? 수는 물 숫자야. 그러니까 물하고 탄소하고 몇 대 몇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걸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됐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볼게요. 설명. X는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했습니다. 액화된 천연가스. 됐지? LNG의 주성분인데요. X를 완전 연소시키면 뭐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거는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울해지나? 기억 못하면 몇 번 하긴 했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일단 LNG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LNG 뭔지 알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 가스관이 도시가스 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게 LNG입니다. LNG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LNG는 대부분 요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테인,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메탄 이렇게 얘기하죠. CH4하고 C2H6, 에탄가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 9대 1,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요거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를 어떻게 한다고? 연소시킨다고 했어. 완전히 연소시킨다.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연소시킨다는 거는 산화를 시키는 건데 산소를 붙이는 거야. 산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킨다고? 이게 빠르게 산화시키는 게 연소야. 빠른 산화는 뭐? 연소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 외우기 간단해. 탄소하고 산소가 붙으면 완전 연소되면 CO2가 됩니다. 알아둬야 될 건 불완전 연소가 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 시험에. 그지?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산화탄소. 그지? 요거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탄소는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산소하고 만나서 뭐? 물이 됩니다. 그지? 물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지. 뭐? 얘들이 몇 개 대 몇 개 대 몇 개 몇 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지. 자, 요걸 하나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반응물에 탄소가 하나였잖아, 그지? 그러면 생성물에도 탄소가 하나여야지. 갑자기 두 개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이거 무서운 거야, 이거. 그지? 됐지?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1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반응물에 수소는 여기밖에 없지. 이게 하나라고 약속했으니까 수소는 몇 개? 알갱이가 4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쪽에도 4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 앞에 개수는 2가 되면 되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H2O인데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2개 있으면 수소 원자는 4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4개, 여기 4개. 맞춰졌지? 아직 안 맞춘 게 있지. 뭐? 산소. 오케이? 자, 여기는 1, 여기는 2로 결정됐잖아, 그지? 그럼 이 다 결정된 거에서 산소 개수 세봅니다. 2개, 하나가 2개. 그래서 다 합해서 4개. 4개니까 O2에 붙어야 되는 거. 여기 산소 없지, 그지? 조심해야 돼. 여기 산소 있으면 그 생각 못하고 개수를 적으면 그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야.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케이? 여기 없으니까 편하게 4개가 되면 되니까 2 붙이면 되겠지. 2, 2, 4. 오케이? 자, 균형화학 반응식 사실은 이 문제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X를 완전 연소시키면 아마도 메테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맞나요? 그죠? CH4 맞지? 띵동 이런 걸 탄화수소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니은. X는 물에 잘 녹습니까? 어때요? 잘 녹나? 정답. 잘했어.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자, 이거 연료예요, 연료. 가스. 그지? 가스 연료인데, 연료가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는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그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보다 좀 더 덩치가 큰 탄화수소가 있어. 탄소가 8개 정도로 구성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업 때 얘기했는데. 휘발유야,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기름이야. 됐니? 그리고 탄소가 그거보다 좀 더 많으면 디젤유가 되고, 탄소가 약 20개 정도, 20개 정도 되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탄소가 20개 정도인 기름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식용유. 됐니? 해표 식용유. 그런 거. 그 다음에 24, 5개가 되면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지거든? 덩치가 커지면 이게 상온에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상온은 25도씨라고 했습니다. 그지? 상온에서 고체가 됩니다. 고체가 된 기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름은 뭐냐?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입니다. 파라핀. 대체 그것도 기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름처럼 탈 수 있다. 발열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보면 돼. 다 기름이야. 기름이 물하고 잘 섞이니? 안 섞이지.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물에 안 섞인다. 이렇게 그냥 단정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녹는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Y는 뭡니까? 뭐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건 Y는 물이네, 물. 그지? 물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정리되죠? 2번 가볼게요. 자, 화합물 가와 나의 분자 모형을 나타냈고요. 이게 조금 이제 편집이 잘못됐는데, 이건 생각하지 말고, 딱 보고, 딱 째려보고 이제 얘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지. 탐정처럼. 봐, 가볼게, 가. 자, 있고, 막, 결합 3개에 4개, 결합 4개 할 수 있는 거? 탄소야, 탄소. 그지? 탄소 하나에, 잘 봐. 수소 3개 붙어 있고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 OH. 산소,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OH라고 하는 게 작용기잖아. 그지? 어떤 공통적인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 원자단을 작용기라고 합니다. 원자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이 이제 아람단, 뭐 보유스카토 단 이런 거거든. 묶음을 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걸 원자단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OH 또 뭐 어떤 게 있지?
COOH. 산, 그지? 유기산.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작용기인데, 작용기 나머지는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보통, 보편적입니다. 자, 탄소 2개에 수소 5개 OH. 내가 좋아하는 에탄올입니다. 술이 들어가 있지. 그지? 다른 알코올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정한 겁니다. 요거만 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알코올은 없습니다. 그래. C2H5OH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이쪽, 나를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탄소 둘, CH3, 탄소 하나에 3개, 그 다음에 COOH. 유명한 애지. 그지? 유명한 애지. 얘 누구니? 아세트산. 식초에 들어가 있죠. 식초에 한 자릿수 %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자릿수 %. 뭐 3%, 뭐 2배 식초, 3배 식초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3, 6, 9 뭐 이렇게 꼭 된다고 볼 필요는 없는데 보통 3에서 한 7%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탄소화합물이다. 아니, 탄소를 기준으로 뭔가 결합하고 있지, 그지, 다. 그러니까 얘들은 묶어서 그냥 탄소화합물 공통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물, 저거도 그랬는데?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탄화수소라서 CH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붙으면 이렇게는 이산화탄소, 요렇게는 물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지? 근데 어떤 분자에 CH하고 O가 같이 있어도 연소시키면 어쨌든 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 물만 만들어집니다. 딴 거 안 만들어져. 절대.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된다 하면 맞는 거죠. 자, 디귿 볼게요. 왠지 틀린 것 같지 않니? 틀린 것 같아.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수용액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전극을 꽂았을 때 전하 입자가 움직여야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물 안에 녹았을 때 전하 입자가 돼야 돼. 이온이 돼야 되는 거야. 이온이. 됐니?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노출돼서 이거 아주 당연한 게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게. 됐죠? 이건 안 됩니다. 알코올. 근데 아세트산은 어때? 산. 원래 산성 물질이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그지? 산성 물질은 물에 녹아서 뭘 만들어낸다? H+. 맞지? 그러니까 H+ 이거 아닙니다. 어떤 다른 문제에서는 요거 가지고 페이크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H+ 안 나옵니다. 이거 절대 붙어 있어요. 그냥 얘가 나옵니다. 얘가 하나 H+ 하나, 그치? 얘가 이온화되면 남아있는 게 CH3, COO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마이너스. H+ 하나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 되는 거지. 됐지? 물에 녹아서 전하입자가 되니까 이 아세트산이 녹은 물을 식초로 하면 되잖아. 그지? 식초에 전극을 꽂으면 이거 전기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공통점인데 얘 하나 안 되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지요?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1번, 3번 했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자, 2번, 4번을 볼게요. 2번, 4번. 2번, 4번. 2번부터 볼게요.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세 가지 물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분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종류를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 일단은. 그지? 그래서 분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암모니아, 아세트산, 나일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암모니아 대강 알지? 뭐? 암모니아 NH3, 아세트산 방금 나왔지? CH3COOH. 그지? 아세트라는 말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세트가 뭐냐면 두 개의 라는 뜻이거든. 뭐가 두 개인데? 탄소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탄소 두 개짜리 산이라 해서 아세트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세트라는 말은 ACET는 접두로서 두 개라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되고. 나일론은 분자식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냥 이름만 적을게. 나일론. 뒤에 또 나일론 문제가 또 나옵니다.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탄소화합물인가? 얘 두 개 아니요 하나지. 그지? 그럼 이 셋 중에 탄소화합물이 아닌 게 있는 거지. 어떤 게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나일론은 모르겠는데 얘 탄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탄수화물이 아닌 게 돼야지. 암모니아가 다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용액이 산성인가 하면, 아세트산. 산성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세트산이고, 나가 나일론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기 선택지를 보면, 기억. 가는 탄화수소이다 라고 하면, 탄화수소는 수소로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아세트산은 산소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섬세하게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최초의 합성 섬유다.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맞나? 이렇게. 그지? 맞습니다. 나일론이 처음입니다. 나일론이 처음. 이 나일론이 190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서 내가 여기도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릴 때는 요즘처럼 고급스러운 합성 섬유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나일론 옷, 뭐 이런 거 입고 막, 뾰루지 나고 막 그랬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급스러운 어떤 섬유 소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고요. 최초는 맞습니다. 나일론. 기억하고요. 그 다음 다는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암모니아는, 그지?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나왔지. 왜? 막 산업혁명으로 사람은 많아지는데 먹을 거 없는데, 하버하고 보슈라는 아저씨가 서로 다른 데서 뭘 한 거야? 식물이 잘 자라려면 꼭 필요한 단백질의 원료인, 그지?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만든 방법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4번. 자, 탄소의 다양한 결합 방법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보기가 3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바로. 탄소는 항상 모두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잘 기억 안 나면 모두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죠. 모두 이런 거 나오면 10개 중 8개가 틀렸습니다. 보통은 항상 다른 원자 4개가 결합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 아니잖아. 결합은 2개하고 할 수도 있고 3개하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니? 다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2중결합, 3중결합 이런 게 만들어지면 4개하고 결합할 수 없잖아. 그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야지 4개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니은, 탄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 이건 그림 보고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지? 이건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고리와 사슬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 탄소 사이 결합은 단일, 2중, 3중 결합 가능합니다. 그지? 보면 이런 게 단일 결합, 하나짜리 막대기. 2개짜리 막대기 2중, 3개짜리 막대기 3중이잖아. 그지? 이것도 그림 보고 바로 파악이 돼야지. 4중 결합 있다, 없다? 없습니다. 4중 결합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번을 보면, 물질 X의 합성 과정인데, 이거 아까 말했던 나일론이야, 나일론. 헤로더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뭐, 화합물 특성 연구하다가 이걸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니까, 이 아저씨는 이걸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 합성 방법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물질은 현재 가방 밧줄 칫솔 들기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X에 대한 설명. 탄소화물 맞습니까? 탄소 화합물은 맞지. 이제 맞지? 그리고 최초의 합성 염료가 뭔데? 물감 같은 거야. 그지? 물감 아닙니다, 나일론. 그지? 그 다음, 질기고 유연해서 스타킹 재료로 사용됐다. 지금도 나일론은 스타킹 재료로 사용됩니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 답. 이렇게 되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부터 좀 약간 진지해지지. 그러니까 6번부터 한번 보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셋 다 아까 나왔던 애들이다. 그지? 요런 애들 있는데, 요번에는 분류 문제입니다. 근데 분류 문제 중에서 좀 불편한 문제. 왜? 분류하는 기준을 안 주고 그 기준을 어떤 게 가능한지 적용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볼게요. 근데, 기준을 안 줬으니까 그 결과는 줘야 돼. 결과는 다 줬지?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예 하니까 메테인 하나만 되고, 아니요, 왜 다른 거 2개가 들어갔단 말이야. 자, 어떤 게 될까요? 바로 나오네. 기억. 탄화수소인가 했을 때 봐봐. 이 산소 들어가 있는 애들은 탄화수소는 아니지. 탄화수소는 수소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 했을 때 메테인 되고요. 딴 애들은 아니오야.
맞지? 자, 나에서 얘가 얘고 아니오가 얘지. 그지?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술의 성분인가 했을 때 얘에 뭐 들어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안 되지. 그지? 반대입니다. 이건 안 되고, 니은 안 되고, 디귿은 전기 전도성. 그지? 얘는 이온화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세트산. 그지? 얘는 이온화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이 그 다음 기준으로 나 분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요 순서로 돼 있는 기억 디귿 순서로 돼 있는 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인데 화학식량과 몰 해서 7번 문제가 나와요. 잘 보세요. 그나마 이게 조금 쉬운 문제예요. 그 중에서 원자 X부터 G까지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했습니다. X의 원자량을 10이라고 약속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팔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딱 이렇게 수평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의 무게 또는 질량이 같다란 뜻이지, 그지? 같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때?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등식으로 어떤 미지수가 있으면 그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본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X, 원자량이 12짜리야. 12짜리가 4개 있어. 그러니까 4 곱하기 12, 인정? 이 같으니까 등식, 이꼴 하고 Y는 모르겠어. 근데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스몰 Y라고 할까? 원자량은? 됐지? 이랬을 때 이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Y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6? 어때? Y는 16입니다. Y는. X는 12. Y는 16. 그 다음에 G는 모르지, 아직. 이쪽에서 알아야지. 이쪽에서. 보니까 얘는 지금 X와 Y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G가 2개 있네요. 그지? 그러니까 X와 Y면 12와 16이고요. 아이고, 6이라고. 16이고 G가 2개 있으니 2, Z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맞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G 얼마? 띠리링 14. 오케이? 14가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 했죠? 아, 그래. 뭐 어떤 원소인지 뭐 얘기는 안 해주고 X, Y, G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내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 없는 걸 가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평가원이 진 적이 있거든. 가상으로 내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 다음에 보기 선택지가 복잡하면 그냥 얘가 뭐다라고 그냥 적고 푸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지? 12짜리는 탄소, 16짜리는 산소, 그 다음에 14짜리는 질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도덕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됐지? 지금은 그냥 풀겠습니다. 자, 기억 바로 나오죠? X 원자량 분의 G 원자량은 어떻게 돼? X분의 G는 12분의 14니까 6분의 7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게 이제부터 머리 쓰는 거지. 니은 볼게요. 잠깐 앉을게. 1g당. 요게 어려운 거야. 머리 쓰기. 자, 봅시다. 1g당 원자 수는 이렇게 말했잖아. 자, X, Y가 있고 G, Y가 있는데 얘들 원자량부터 하면 분자량을 따져볼게요. X, Y는 28, G, Y는 30, 맞지? 근데 원자량, 분자량이 뭔데? 같은 개수. 사실은 1몰인데, 그지? 같은 개수만큼 모였을 때의 질량이잖아. 그지? 개수가 같을 때 질량이 더 크다는 거는 한 알갱이 질량이 뭐다? 더 크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머리 써야 돼. 이해해야 돼. 그지? 예를 들어서 이거 10개 모였는데 얘가 10이야, 질량이. 근데 얘 10개 모였을 때 20이야. 더 크지? 그러면 한 알갱이 질량이 어느 쪽이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지? 그걸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28, 30대도, 얘가 하나의 분자의 질량이 얘 하나의 분자의 질량보다 크다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고. 상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1g당이라 했어. 자, 역으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는 가볍고 얘는 무거운데, 얘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1g을 만들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모여야 되니? 가벼운 게. 가벼운 게 더 많이 모여야지 같은 질량이 될 거 아니야. 1g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질량 당, 보기 선택지에 같은 질량 당이라는 서술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1g 당,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같은 질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수는, 아니, 한 분자에는 원자수가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수가 많이 모여야 되는, 누가 가볍지? XY가 더 많은 거지. 원자수는 XY가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XY가 더 많겠죠. 그 다음, 1몰의 질량은 요거와 요거가 같다. 지금 원자량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봤거든? 하니까 44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기억되고, 이렇게 답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 이게, 이 8번 문제가, 네, 이제 그 과학을 가르치면서 꽤 오래 전부터 여러 학생들을 쓰러뜨린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나 봐,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8번 문제가. 어땠니? 괜찮았는지 모르겠네. 한번 볼게. 8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조건이 뭐냐면, 원자량 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야. 맞지? 탄소를 12로 잡은 거 아니야. 딱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래서 탄소 정확하게 12g에 들어가 있는 탄소 수를 재보니까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된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떤 기준 묶음수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게 된 거지. 1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지. 근데 지금 바꿨대. 두 번째 기준 수소를 딱 정확하게 1로 바꿨대. 됐니? 됐지? 좋아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요 기준에 따른, 이거 보이냐? 보이니? 이거. 기준에 따른 수소의 원자량을 보면, 지금 기준, 탄소를 12g으로 잡았을 때는 얘는 1몰당 뭐야? 1.00 근데 얘를 1g을 잡으면 당연히 1g을 잡았으니까 1.000이겠지.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하는 거에 따라서 수소가 다이어트하고 많이 먹고 이러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 수소의 본질적인 특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하고 상관없어. 그지?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 요것만 딱 두 개 봤을 때, 1.007g의 수소가 더 많겠니? 1.000이 더 많겠니? 당연히 질량이 더 많은데 더 많겠지, 조금이라도. 이거 인정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있어? 맞지? 얘가 더 많을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우리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1몰 기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됐을 때 수소가 1.007g이 된다는 뜻이야. 우리 지금 약속이지, 1번이. 맞지? 1번이 지금 약속이야. 우리 수소의 원자력 대가 1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정확한 값을 재보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 약속대로 하면. 됐지? 근데 새로운 약속을 도입을 하면, 그러니까 수소가 1g, 1g, 의 질량이 되는 수소를 모아서 개수를 세보면 아보가드로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수보다 크다, 작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질량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작아야지.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 질량을 생각해보라고. 수소가 약속에 따라서 질량을 바꾸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재봤을 때 질량이 작게 나왔다라고 하면 개수가 적은 거야. 적어도 6.02 곱하기 10의 23승보다는 좀 적겠지. 그렇게 알아두면. 자, 2보다 기준 1이 더 큰 값을 가지는 건 어떤 걸까요? 생각해봐. 그러면 2의 기준으로는 1몰 묶음 단위가 조금 개수가 적어졌잖아. 그러니까 1몰이 질량이 다들 어떻게 되겠니? 조금씩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1번 약속의 탄소의 원자량보다는 2번 약속이 그 1몰 기준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을 거니까, 원자량이 12보다 조금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2번보다 1번이 큰 거지. 2번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지? 탄소 기준으로. 그지? 이건 맞습니다. 당연히, 봐봐. 이쪽으로 가면 원자량들이 작아지잖아. 입자수가 적으니까. 그지?
기준이 되는 입자수가 조금 줄어드니까 원자량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원자량을 모은 분자량도 작아지지. 그러니까 1번이 더 큰 거, 2번이 더 작은 거지.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절대 틀리지 마세요. 밀도 같은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약간 교양 있는 표현으로 세기 성질이랍니다. 세기. 됐니?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처럼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을 크기 성질이라고 얘기해. 입자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밀도는 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밀도는 입자수가 많아진다고 밀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어떤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봐봐. 밀도는 이 약속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그 수소 또는 탄소 이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약속에 따라서 잠깐만 약속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밀도를 좀 줄여야지 이런 일 안 한다고. 그대로 있다고. 알겠니? 밀도 안 변합니다, 약속에 따라.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꼭 기억하세요, 꼭. 8번까지 성공했고요. 자, 두 문제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두 문제 좀 볼게요.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두 문제가. 한번 시도해보자고. 도전! 자, 기체 문제가 나옵니다. AB2, A2, B4, A2B.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이제,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에서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는 뭐가 결정해? 입자수가 결정해. 입자수가 2배면, 부피도 2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 근데,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도 똑같아. 그냥 종류가 달라도 입자수가 같으면, 부피 같아. 오케이? 그렇게 우린 배웠고. 그러면, AB2, A2, B4, 어쨌든 다른 놈이잖아. 그지? 약간 근데, AB2를 2배 하면 A2, B4가 되긴 해. 그지? 좀 관계가 있긴 해. 어쨌든, 요걸 한 알갱이, 요걸 A2, B4 또 한 알갱이로 보면, 이거 분자 알갱이 하나하나라고 보면, 분자의 입자수로 봤을 때 1리터와 2리터는 어때? 입자수가 2배가 되는 거야, 2리터가. 맞지? 그럼 어떻게? 입자수로는 얘를 2N이라고 할게, 내가. 그럼 요건 뭐지? 1N. N이지, 그지? 1N. 맞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AB2야. 얘는 A2, B4야. 그러면 AB2가 2N 게 있으면, 자, 생각하자. AB2가 2N 게 있으면, 원자 A는 몇 개 있습니까? 분자 AB2가 2N 게 있으면, 원자 A는 2N 게 있죠, 그냥. 분자 하나당 A가 하나 있잖아. 분자가 100개면 A도 100개지. 근데 B는 2가 돼 있으니까, 분자 하나당 B는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100개면 B 원자는 200개잖아. 그치? 자, 여기서 보면 A는 2N개고 B는 2배니까 4N개겠죠? 원자 수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볼게. 얘는 A2, B4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가 N개 있으니까 A는 몇 개? 2N개고 B는 몇 개? 4N개지. 똑같이.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머리 써서.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 있는 분자 수는 2배지만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원자 수는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질량 X그램, Y그램 뭐야? 같은 거요. 안 그래? 그러니까 X와 Y는 같다. 이미 하나 날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부등호로 B가 더 크다. 됐나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고비는 그겁니다. 자, A2B와 AB2 중에 한 알갱이 하나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더 무겁습니까? 정답. 잘했어. 뭐 바로 생각하면 되지, 그지? 왜 원자량 이 A 알갱이와 B 알갱이 중에 B 알갱이 더 무겁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세 개가 모이는데, 그지? B가 더 많은 게 더 무겁겠지. A가 많은 것보다는.
또는 누구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AB2는 AB에 더하기 A고요. A2B는 그렇고 AB2는 AB에 더하기 B잖아요. 그러면 AB가 같으면 하나 남은 A와 B 중에 이게 더 많으니까 이거 더 무겁습니다. 매우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지?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AB2가 더 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잠깐만! 이거 X그램이야. X그램, Y그램, X그램이야. 생각해야 돼. 봐봐. AB2 X그램이야. A2B X그램이야. 같은 질량이야. 누가 가벼워? 아까 누가 가벼워? A2B가 더 가볍다고 했거든. 같은 질량이 되는데 A2B가 더 가벼우니까 AB2보다 입자수가 더 많아야지. 같은 질량이 되는 데는 무거운 애보다 가벼운 애가 입자수가 더 많아야지. 입자수가 더 많으면 부피도 이거보다 더 커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V는 이보다 크다. 맞죠? 기억 틀렸고 니은에 맞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를 비교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야. 근데 봐.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가와 나가 어때? 원자수 같지 않니? 그러니까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는 가와 다를 비교하는 것도 와 마찬가지겠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다 쪽이 가벼워서 입자수가 더 많다, 분자수가 더 많다고 했지? 근데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는 뭐야? 똑같지? 세 개. 분자수가 많은 게 원자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다가 더 많다 하면 이거 맞는 게 되죠. 이해 안 되면 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알고 넘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일단 요 몰 문제 1차 목표의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볼게요. 10번. 그리고 원소 AB로 이루어진 분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두 원소 분자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원소 분자 문제. 가부터 다까지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이걸 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왜 정확하게 몇 개 대 몇 개인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한 거는 이렇게 질량비로 나타내도 A와 B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B끼리는 비교할 수 있고 A끼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신컨대 B가 있고 2B가 있고 2배가 있고 4배가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떤 단위값, 기준값이 되면 되는 거야. 1배가 있고 2배가 있으면 이게 기준값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정을 할게. 가는 요거 B는 단위값 하나고 A는 2개거든. 그러니까 A2B라고 가정을 한다고 내가. 됐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A가 하나고 B가 2개지. 그러면 나는 AB2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2개, 4개니까 A2B4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의 배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4B2, A2B4, A4B8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왜? 비율은 다 맞으니까 문제 풀면 돼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분자량 따져볼게요. 분자량. 분자량 물어보네. 있어야 되는데 있네. 자, 원자량을 비교했을 때 A는 B보다 작다.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는 예를 들어서 원자 3개로 모였는데 A2B, AB2 아까하고 비슷하지? 그지? 근데 B가 더 무겁거든. 그러니까 B가 좀 많은 쪽이 더 분자량이 크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나가 크다. 맞지요? 됐지? 그 다음에 니은 1g, 이거 단위 질량당 이런 뜻이지.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 나와 다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면 얘 AB2고 A2B4잖아. 이거 2배 한 거 아니야, 그냥. 이거 2배 하면 이거 되잖아, 그지? 그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 수로는 얘가 좀 많겠지, 그지? 2배 많을 건데 1g에 들어있는 생각해봐. AB2, A2B4야. 2배 된 거야.
1g이 들어있는 A와 B의 수는 서로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로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A2B4가 1g을 만드는데 10개가 필요하다고 하자. 한마디로 A가 10개, 이거 10개니까 20개 필요하고 B가 40개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1g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0배 해야 돼. 20배. A 20개 만들고 B 40개 만들면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래서 니은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수는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 분자수는 당연히 나 쪽이 2배겠지. 왜? 반밖에 안 되니까. 그지? 2배가 있어야지 같은 질량이 되겠지. 마지막 디귿. 각 1g이 들어있는 A2B네. A 원자수와 다 1g이 되는 같은 질량 당이야 이거도. 그지? 가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g이 들어있는 B 원자수는 같다. 라고 했거든. 자, 마지막 집중. 같다고 했거든. 자, 가와 다를 비교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와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더 간단하지. 왜? 가와 다 비교해봤자 A2B4는 AB2하고 원자로 따졌을 때는 얘하고 얘는 차이가 없잖아. 같은 질량에서. 맞지? 1대2, 1대2니까 1대2로 구성되는 거니까 원자로 따졌을 때는 결국 원자로는 같은 수가 돼야지 같은 질량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2개 비교해도 된다. 이게 더 간단할 것이다. 자, 이게 같은 질량 들어있으면 뭐라고? B가 더 무겁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B가 더 많은 애가 분자가 무거우니까 같은 질량까지 채우려면 얘는 얘보다 더 적게 필요하지. 무거운 게 더 많은 거면 같은 질량이 더 적게 필요하고 가벼운 게 많은 애가 가벼우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입자수가. 그러니까 입자수로 보면 같은 질량에서 얘가 더 많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수, 가 원자수, 다 원자수를 비교하면 나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같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안 그래? 이쪽이 더 많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됐나요? 고생했습니다. 일단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드디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가장 공포스러운 영역이지요. 보자고. 16번 보겠습니다. 기체 X가 있고 관련된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험이 나왔어. 금속 M 4.8g 예쁘게 질량도 안 줬어.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켜서 X라는 G 기체를 포집한다. 기체가 만들어지나 봐. 그지? 가에서 포집한 기체를 충분한 양의 CuO, 산화구리 있죠. CuO와 반응시켰을 때 H2O 액체, 물이 3.6g 생성됐다라고 하면서 금속 M의 원자량을 물어보고 있어. 뭘 해야 될까? 어떤 분자의 질량을 알면 어떻게? 몰수를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몇 대에 몇 반응하는지 알잖아. 이게 예를 들어 1몰 만들어지면 얘는 2몰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잖아. 그러면 넘어가서 M이 몇 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봐봐. 몇 몰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질량이 지금 4.8g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몇 몰이 4.8g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자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몰과 질량을 아니까. 몰수와 질량을 아니까. 그지?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 전체적인 그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봐. 미지수로 나와 있잖아, 개수가. 그지? 그럼 개수를 잡아야지. 잡아볼게. 개수를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게요. 보면 CL이 여기 있지. 여기에만 있지, 반응물에. 근데 2개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CL 여기만 있는데 이 B래, 개수가. 그러면 이거 1, 맞지? 2개가 돼야 되니까. 2개. 맞죠? 이게 1개면 금속 M도 1개여야지. 1, 그지? 그러면 이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 CL 다 썼고요. M 다 썼고요. 남아있는 수소밖에 없어요. 수소 2개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 이거는 수소 기체가 되면 돼. 그지? 수소 기체가 어떻게 생겼다고? H2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 있었는데 H2를 만들면 요것도 개수가 1. 맞지? 두 개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1, 1 개수가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어,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이 수소 기체지. 수소 기체인데 얘하고 얘 반응시켰을 때 뭐 물이 3.6g. 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몰수라고 얘기해, 몰수. 정답! 몰수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질량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그지? 뭘로 나눠? 지금 이게 이제 분자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 원자면 원자량으로 나누면 돼. 근데 그 원자량, 분자량이 다, 의미가 뭐라고? 그램 퍼 몰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그램을 그램 퍼 몰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램 없어지고 몰수 나온다! 요거만 잘하면 돼. 물의 분자량을 모르면 안 되겠지, 그지? 그지?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미안해. 안 할게. 18. 18g per 몰. 됐지? 그러니까, 띵띵띵 하면 어떻게 돼? 3.6을 18로 나눠봐! 얼마야? 이게 또 버벅버벅 되면서 잘 안 되면, 그건 이제 수학생한테, 가까운 수학생한테 의뢰를 하면 돼. 알겠지? 0.2죠, 0.2. 0.2몰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얘가. 이게 중요하지. 0.2몰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있었길래 얘가 0.2몰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개수가 다 1, 1, 1,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0.2몰 만들어졌다는 거는 수소가 0.2몰 있었다는 거고 그 첫 번째 반응에서 이 수소가 0.2몰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1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금속이 0.2몰 있었다는 뜻입니다. 0.2몰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해당되는 질량이 얼마? 4.8g 아닙니까? 그지? 얘들아 깜짝 놀라지 마. 이 단위 뭐지 이거? 분자량, 원자량 단위 아니야? 그램 퍼 몰. 그냥 이거 계산하면 이게 그냥 원자량이야 이게.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2분의 48이니까 띠딘 24 끝. 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지? 자, 하나 남았어. 좀 더 멋있고, 뭐라고 할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이렇게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 17번 볼게요. 나는 즐거운데 아마 안 즐거울 거야. 이 문제가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G가 좀 요즘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미리 사과할게. 이 G는 가스, 기체입니다. 그지? A2와 B2가 반응해서 X를 생성하는 반응이 있대. 그 반응물, 부피를 달리해서 1, 2 실험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 조건을 달리해서 두 개 반응했대.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가지고 그 미지수를 다 못 구하면 두 개를 엮어서 구하게 만드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실험 1, 실험 2 다 있는데요. 자, 똑같은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야, 그지? 화학 반응식이 똑같을 거니까 A2G와 B2G가 몇 개씩 반응했겠지. 근데 몇 개인지 몰라, 아직. XG가 된대. 다 기체네. 기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 기체입니다. 그래 놓고, 자, 첫 번째 실험 볼게. 이거 똑똑해야 됩니다. 머리 잘 써야 돼. 첫 번째 실험에 A2가 원래 질량이지, 이거 질량. 그지? 맞지? 잠깐만 있어. 질량 아닙니다. 멍청하게. 부피입니다. 그지? 부피라고 적혀 있잖아.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4.5, 2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10.5하고 섬이 있어요. 자,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고 결과까지를 한번 쭉 다 적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반응 중간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거고요. 반응 중간에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거야. 이걸 잘 해줘야 돼.
됐지? 근데 이렇게 이제 부피가 했었는데요. 자, 두 가지 정보가 더 있죠. X,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가. 생성물의 양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건 뭐야? 부피가 아니지, 이거는. 몰수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딴 색으로 할게요. 몰수가 결과적으로 얘는 0.1몰이 됐다는 뜻이고요. 몰수가 결과적으로 0.2몰이 됐다는 뜻입니다. 맞죠? X의 몰수가 결과적으로.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남은 물질의 실험 1에서는 줬습니다. 남은 물질이 B2라는 걸. 여러분, B2라는 걸 줬다고요. 오케이? B2라는 걸 줬으니까 B2는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반응은 언제 끝난 거야? A가 없어졌을 때 끝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얘는 다 없어졌어야지, 그 부피가. 그지? 0이 됐을 겁니다. 그치? 근데 얘는 몰라. 아직. 알 수가 없어. 남아있긴 해. 근데 얼만큼이 줄어드는지는 몰라. 그죠? 아직은 이렇게 놔두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체 1몰의 부피가 30리터래. 30리터. 그러면 봐봐. 1몰의 부피를 줬다는 것은 뭐니? 몰수와 부피를 서로 교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몰의 부피를 준 거는. 그럼 봐봐. 4.5리터였잖아. 4.5리터였지요? 4.5리터는 몇 몰입니까, 그러면? 또 계산 안 되지. 뭐라고? 0.18? 45리터는 몇 몰입니까? 30리터가 1몰이면 45는 1.5몰. 맞니? 그럼 4.5리터는 0.15몰. 됐지? 0.15몰. 비슷하게 같네. 얘가 0.15몰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몰수를, 0.15몰이라고 적을게. 0.15몰. 적을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봐봐. A가 0.15몰 없어지니까 X는 원래 없다가 0.1몰 생겼어. 개수비가 어떻게, 몰수비는 개수비지? 2대 3이야. 맞니? 그럼 개수가 2대 3일 거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양적 관계라는 게. 됐나요? 근데 아직 요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지 얼만큼 있는지 모르지. 그지? 몰라. 아마도 이쪽으로 넘겼을 거야. 그 다음 실험에서 뭔가를 찾게 만들었을 거야. 볼게요. 끝나버렸네. 짧게 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자, 봐봐. 0.2몰 만들어졌다고, 이번에는. 봐봐. 0.1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는 얼마큼 없어졌어야 돼? 4.5. 그지? 0.2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는 얼마큼 없어졌어야 돼? 9배! 9! 맞지? 9니까 얘는 남았어. 1.5 남았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다 없어진 거야. 빼기 3. 맞니? 0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딱 멈췄지, 여기서. 아니면 더 반응했겠지. 이런 걸 잘 찾아야 된다. 됐죠? 요번에 보니까 이제 항상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반응 중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응 중간에 부피나 몰수는 뭐지? 개수비하고 똑같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9만큼 없어질 때 얘는 3만큼 없어진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개수비가 어떻게 돼? 3대 1이라는 뜻이야. 9대 3은 3대 1이잖아. 정리되네. 그러면 얘가 2대 3이었으면 얘는 1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3, 1, 2 이렇게 만들면 끝! 개수를 다 작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기억은 A2이다. A2 남았지? 그지? 기억 A2 남았고요. X의 분자식은 A3B다. 봐봐. A2 3개. 그러니까 A 원자 6개, B2 하나, B 원자 2개. 근데 2개의 뭐가 돼야 되니까 뭐니? 이거를 6개 2개를 2로 나눠야지, 그지? 3대 1을 1자리가 2개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A3B가 맞지요.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디귿. 1과 2에서 남은 물질을 혼합해서 반응시켰을 때 이렇게 되거든? 봐봐. 남은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자, 어떻게 반응한다고? 3대 1로 반응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만들 수 있어. 3대 1이면 얘는 빼기 1.5가 되고 0.5가 남아야 돼. 맞지? 안 그래? 그럼 남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1.5 대 0.5잖아. 3대 1 맞잖아. 둘 다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얼만큼 만들어져?
1. 맞지? 1.5, 0.5면 1이 만들어지겠죠. 왜? 1대 2대 3이니까 0.5대 1대 1.5가 돼야 되지. 균형.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부피입니다. 부피. 1리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1몰에 얼마? 30리터라고 했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 리터도 리터 퍼 몰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몰수 나온다고. 1리터를 1몰당 30리터잖아. 그지? 30리터 퍼 몰로 나누면 몰수 나와. 30분의 1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지? 느낌은 알지? 그지? 이런 걸 좀 다시 복기를 하고 다음에 또 부스팅을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자료는